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지난주보다는 추위가 덜하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영하 13도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하늘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영하 1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하늘 쾌청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다시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매서운 한파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난방기기 사용하실 때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몸과 마음의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약간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가 여성의 일과 삶, 문화와 나눔을 잇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고요. 아크릴과 페트병을 활용한 조형 예술 전시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지역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1월 2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에서 유통된 옥수수에는 유전자 변형, GMO 품종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백 2호 등 옥수수 품종 30여 가지를 검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검사는 옥수수 산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실시됐습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시설의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는 휴가나 병가를 장기간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대 20일치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영월군이 올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10명 이상의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철도 연계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입니다. 지원금은 당일 여행 기준 관광객 1명당 10,000원인데요. 또 영월군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한 사람당 10,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의 10%는 영월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구도심이죠. 학성동에 자리 잡은 여성 커뮤니티 센터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인데요. 여성뿐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열린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청 여성가족과의 김기원 여성정책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김기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가 어떤 공간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는 원시 학성동 남산로 218번지에 위치한 센터로서 원주시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현재 저희는 2024년부터 원주시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매니저 2명과 성매매 상담실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 커뮤니티 센터가 원주를 대표하는 구도시민 학성동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위치가 갖는 의미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에는 옛날 구도시민 학성동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원주역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고, 역전시장이 인근에 있으며, 센터 뒤편에는 성매매 업소가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이곳은 일제강점기 해방 후
피난민들이 모여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이재춘 선생님께서 자신의 재산과 노력을 부어 희망촌을 만들어 많은 사람을 제기시키던 곳입니다. 근데 현재 그곳에 일부의 성매매업소가 좀 있지만 앞으로 성매매업소가 경찰분들과 저희 원주시의 협력으로 앞으로 폐쇄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으며, 그리고 성매매업소는 없어지지만 저희가 여성 커뮤니티 센터가 원주의 대표 예술, 문화, 여성 친화 공간으로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예. 지난해 이용객이 10,000명을 넘겼다고 들었는데요. 그간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 오셨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는 재작년 시 지경 전환 후에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가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그동안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인 수요보라 영화관, 그다음에 인문학 강좌, 민관경 협약 교육, 시민공감 전시회, 그리고 시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성과로 인해서 2024년도에는 여성 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대표님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으시기도 하셨고, 작년 7월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재 대표적인 여성 커뮤니티 세 곳을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광주, 동구, 북구와 함께 세 곳에 선정이 돼서 같이 온라인 간담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오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운영 중인 주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죠. 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 강좌는 저희 부서 말고도 우리 부서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성의 대상으로 하는 시민 힐링 프로그램, 그다음에 인문학 강좌, 그다음에 챗 GPT 등 IT 교육, 그리고 공감 동아리 운영,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 야간 수요보라 영화관, 그리고 민관경 협약을 통한 청소년 범죄, 여성 범죄, 아동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그리고 다채로운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시민들의 일상 여가와 맞닿은 프로그램들도 눈에 띄는데 이런 문화 프로그램들은 좀 어떤 취지로 기획되고 있을까요? 예, 저희 대표적인 야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수요보라 영화관은 저희가 재작년에 영상 미디어 센터에 있는 영화 CD를 이용해서 기획된 정기 힐링 영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원주시에서 야간에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거의 유일무이하다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취미나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원주시 학습관의 배달 강제를 이용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재능 기부로 하는 무료 기부 프로그램, 그다음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 여러 기관과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보라 영화관이 수요일에 야간에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수요보라의 수요는 수요일에 상영한다. 보라는 영화를 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남성과 여성을 어우러지게 하는 색깔이 보라 색깔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평등을 상징하는 그런 보라색의 의미를 담아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또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군요. 퇴근하고도 충분히 야간 시간에 영화를 보는 거니까요. 네,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대인 것 같은데, 여성 커뮤니티 센터가 시민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죠. 그동안 진행된 전시들과 함께 또 현재 진행 중인 전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여성 커뮤니티 센터 안에 공감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2024년도부터 지역에 많은 그림 작가진들 아니면 조형 예술 작가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센터 내부에 한 20여 점 정도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전시회는 올해 첫 번째 전시회로 엄마로 지역에서 활동 중인 민정기 작가와 그의 딸인 이단샘 작가의 엄마의 색, 딸의 선이라는 그런 전시회가 현재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엄마의 색, 딸의 선, 이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이 센터를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시민 참여도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저희가 동아리 운영은 저희가 2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26년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을 갖춘 동아리를 모집하였고, 그리고 동아리 회원들에게는 센터의 유료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대신 센터 전시, 재능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음 퀼팅, 우리꽃 손그림, 광명 스케치 등 여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만큼 뭐 대관이나 공간 이용 방법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안내해 주세요. 네, 저희 1층과 2층의 북카페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오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단지 일부 시설 같은 경우는 저렴한 비용인 시간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유료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1층과 2층의 북카페 같은 경우는 담소를 위해서 원주시에 있는 시설 중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단지 저희 센터는 독서실이 아니기 때문에 독서를 할 수 있지만 공부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소모임이라든지 담소를 위해서 오시거나 조용히 책을 보셔도 되시는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네, 홀로 조용히 공부를 하기보다는 소소하게 모임을 갖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 또 수요보라 영화관 강조해 주셨고 인문학 강좌나 시민공간 전시회를 좀 꾸준히 해오신 것 같은데 지난해 이용객이 10,000명이 넘겼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그러면 좀 반응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지정하기 이전에는 그 공간이 카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오시면 그냥 저렴한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카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시에서 지정하면서부터 저희가 공격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도 시청 공무원이지만 어느 누구보다 시청의 카카오톡 홍보라든지 그리고 한 10여 개가 넘는 시청 전광판이라든지 그리고 맘카페라든지 여러 군데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아름아름 좀 아쉬워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 꾸준히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라도 이제 아쉬운 부분에 대한 후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회의를 하고 좀 개선이 이뤄지기도 할까요? 네,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도 또 모든 분이 오셔가지고 100%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개선한다는 의견을 주시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프로그램 중에서 시대 흐름에 참 적절한 프로그램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챗 GPT IT 교육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안내를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작년에 챗 GPT 기초교육하고 그다음에 중급 교육을 들었는데 아마 시민분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아주 금방 수강 인원이 찼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꼭 챗 GPT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 IT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습관에서 하는 자원도 이용하지만 시민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시간을 좀 배려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프로그램마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수강료가 좀 대부분 무료이긴 하지만 일부 재료를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일부 유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은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문의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나이 제한은 따로 없을까요? 예, 나이 제한은 없고 사실은 남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성별 제한도 없고요. 이름 자체는 여성 커뮤니티 센터지만 우리 성별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분들 위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 대해서 안내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시는 경우에 그냥 오셔도 되지만 남산로 218 또는 748-3636으로 전화 주시고 오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월요일부터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다음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되며
그 텀블러를 안 갖고 오셔도 녹차랑 커피류가 무료 제공되는 만큼 마음만 가지고 오시고 여유를 즐기시는 그런 공간으로 담소와 사색을 나누는, 그리고 친목을 나누는, 그리고 예술과 교육이 만나는 공간, 매주 수요일 힐링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시 여성 커뮤니티 센터 앞으로 저도 이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팀장님 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여성가족과의 김기원 여성정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을 공예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갤러리원에서 열리고 있는 빛이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지는 기억, 부재의 흔적을 주제로 한 전시라고요. 전시 주제와 소재가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연중 내내 무료로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무실동 갤러리원에서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전시가 준비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다양한 주제의 회화 작품, 평면 그림 위주의 전시와 달리 이번에는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공예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이 특별한 점은 작품의 소재가 길가에 버려진 페트병과 아크릴로 만든 거라는 겁니다. 이 작가는 도시가 사라지고 동네가 변화하고 또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것들, 그리고 붙잡을 수 없는 순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주제로 도시 곳곳에서 플라스틱 컵과 페트병 또 아크릴을 모아서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왔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사라지는 시간과 기억, 부재의 흔적을 주제로 여러 가지 물건과 형상을 나타냈는데요. 길거리에 버려진 플라스틱 컵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했다는 점, 그리고 빛이 머물렀던 자리라는 주제로 작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에 포인트를 두고 이 전시를 둘러본다면 또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정 공예 작가에게 이 플라스틱으로 업사이클링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이제 제가 좀 사랑했던 것들과 이별을 겪고 난 뒤에 그리고 겪었던 감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빗대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도시 잔상과 성수의 잔상을 시작으로 좀 사라지는 것들을 기념을 하고 싶더라고요. 일단 이 작업을 할 때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플라스틱 컵이랑 페트병을 좀 주워서 다녀요. 그래서 이 페트병이랑 플라스틱 컵들을 모아서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꽃잎들을 하나하나 자르고 이제 촛불을 사용해서 형태를 좀 변형을 시키는데요. 이제 이 촛불로 변형을 시키는 시간이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찰나에 버려진 조각들에 약간 제 영혼을 집어넣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제작을 하고 있어서 업사이클링 작품이라는 점도 인상적이지만 주제 자체가 그보다 깊이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작품과 전시하는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작품의 특징을 깊이 들여다보면 작가는 살면서 사랑하는 것들과 이별을 겪었던 감정을 사람이 사는 도시에 빗대서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가는 서울 성수동에서 오래 생활을 했는데 공장이 즐비하던 동네가 어느덧 사람들이 오는 번화가가 되고 젊은 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돼가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들, 또 변화하는 동네의 모습을 보면서 잊혀지는 것과 그렇지만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머무는 것들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서 모은 페트병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품 중에는 거대한 꽃이 있는데요. 네. 작품의 이름이 사라짐의 형태길래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했는데 네. 애도를 상징하는 국화를 페트병과 플라스틱으로 녹여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과 어떤 애도의 감정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길가에 버려졌던 재료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작품들이 참 투명하고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갤러리원 안수연 담당자에게 이번 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준비된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모집하고 있는 상반기 공모는 이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작가님들과 새로운 작가님들을 발굴하고 작가와 전시 공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모집하고 있어요. 일단 지원 방법은 포트폴리오와 전시 주제, 작업 컨셉, 작가 노트, 작품 이미지 5장 이상을 저희 갤러리원 인스타 DM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되신 분들께 연락을 따로 드리고요. 이제 창의적이고 다양한 작가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지원 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포스터랑 엽서랑 그리고 현수막 그리고 이제 전시 공간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다양하고 색다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릴게요. 진행 중인 공모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공간이 의미 있는 건 시민들에게는 무료로 다양한 기회 전시를 제공하고 또 작가들에게는 무료로 전시 활동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건데요. 특히 단체전이 아니라 개인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작가들에게는 또 의미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작가들을 발굴하고 또 타지 작가들을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여름부터 진행할 전시에 작가를 공모받고 있다고 합니다. 갤러리원의 이메일 접수 또는 SNS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시민들과 작품을 통해 소통하고 싶은 작가들, 전시 기회를 원하는 분들은 이번 공모 소식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더 다양한 분야의 전시가 준비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 영월에 이어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죠. 평창군 노인복지센터 박희서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 대표 겨울축제 소식 먼저 살펴보죠. 평창 송어축제가 지금 한창인데 이번 주 축제 개최 20주년을 기념한 얼음 낚시대회를 연다고요. 네, 이번 1월 초 성대하게 막을 열었던 평창 송어축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고 지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를 기념하며 이번 주말에 평창 송어 얼음 낚시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강원도민 전국민 총 9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얼음 낚시대회 참가자들은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얼음 낚시대와 미끼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순위는 송어의 무게와 길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마감은 오늘 오후 6시라고 하니까요. 참가하실 분들 서둘러 참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축제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텐데요. 축제 일정대로 안전하고 즐겁게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평창문화원에서 문화학교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창문화원에서 2026년 문화학교 사랑방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문화학교는 평창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평창과 분평, 대관령, 진부에서 다양한 강좌가 운영됩니다. 강좌는 아크릴화와 수채화 같은 미술 분야, 서예, 문인화가 있고 가야금, 장구 등 음악과 전통 예술 강좌도 마련돼 있습니다. 라인 댄스나 댄스 스포츠처럼 운동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연령대와 취향에 맞게 선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 접수 가능하고요. 수강료는 재료비와 교재비를 포함해 5만 원입니다. 접수는 평창문화원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창 군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문화 프로그램 운영 소식이었습니다. 또 평창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펀키즈런 꿈의 다락방에서도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특강 소식이 있는데요. 평창군에서 펀키즈런 꿈의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진로 특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직에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자신의 직업 이야기와 현장 경험을 들려주는 소규모 대화형 진로 강의로 진행됩니다. 디자이너, 한의사, 방송국 PD, 아나운서가 직접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입니다.
강의는 오는 2월 25일까지 평창 펀키즈런 레벨업 놀이터에서 한 주에 한 번, 총 4번,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수강 인원은 10명 내외로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평창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평창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메밀꽃의 고장이죠. 봉평면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서 얼음썰 매장을 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봉평면에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뱅이 얼음 썰매장이 운영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겨울 봉평면 효성문화재 돔 공연장을 활용해 사회단체가 관리하며 운영되는 이 얼음 썰매장은 2월 20일까지 개방될 예정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은 후 보호자가 서명하면 헬멧과 썰매를 제공해준다고 하고요. 휴식시간 15분 포함 총 1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 개방한 공간인 만큼 별도 보험 처리는 안 된다고 하니 이 점은 유의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썰매는 언제든 재밌죠. 안전만 각별히 유의하셔서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끝으로 평창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해냄 평생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평창분관에서 해냄 평생대학 올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평창군 장애인이며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볼링, 노래, 조깅 등 일상과 여가에 도움이 되는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 과정은 과정당 10명에서 25명 내외로 최종 참여 여부는 상담을 통해 결정된다고 하니까요. 신청 관련 문의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냄이 해내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의미가 좋네요. 해냄 평생대학 소식까지 알차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서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장과 함께 평창 소식 만나봤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